갈비 사자 논란을 일으켰던 동물원에서 외국인 사육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사육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동물원에서 행해졌던 폭력, 억압, 거기에 숨겨진 욕망. 평생 콘크리트 우리 안에서 살다 죽어가는 이 동물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7월 폐업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는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매일 수백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다는 사설동물원. 내부에 들어서자 빼곡하게 줄지어 있는 동물의 우리는 텅 비어 있고 정적 속에 버려진 음식 찌꺼기로 인해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느껴지는 사람의 기척. 놀랍게도 제작진은 이곳에서 사망하기 전 외국인 사육사 카차두리안 씨를 만났습니다. 드링 물 없어, 밥 없어. 사람 give me this 물 없어, give me 물. On my last 라면 finish. 5만 원, 10만 원, 나중에 안 돼. 24만 원. 한 달에? 지난 달, 최근 달 없어. You know, my 이거 약, 지금 약 없어. 여기 조금 밥, 슈퍼마켓 밥. 당뇨로 인한 심한 합병증이 있었지만 그는 몇 달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늑대 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산 호랑이 사육사 로버트 카차두리안. 카차두리안 씨는 제법 유명한 호랑이 사육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이 코로나로 재정난을 겪자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동물원에서 모든 걸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카차두리안 씨. 그가 돌봤다는 동물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몸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해진 다리. 얼마나 굶었는지 사자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폐업을 앞두고 먹을 것조차 없이 방치됐던 사자는 시민의 도움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일명 갈비 사자. 갈비 사자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진 다음 바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행복하길 바란다는 뜻의 이름 바람이. 하지만 동굴 속에 살았던 바람이는 쉽게 철창 밖으로 나오지 못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바람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 주어진다는 바람이의 식사 시간. 먹잇감은 1kg의 쇠고기와 생닭 3마리입니다. 뭐? 올해 나이 21살.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이 넘었지만 다행히도 식욕이 왕성하다는 바람이. 온 지는 1년 됐고요. 갈기나 근육이나 많이 붙고 좋아지고 해서 지금은 컨디션이 쭉 올라오다가 지금은 살짝 유지해서 요새 살짝 조금씩 나이에 맞게 하락되긴 하는데 나이에 비해서는 아직 건강한 것 같아요. 체중도 30kg가량 늘었고 넓은 방사장도 생겼습니다. 짝으로 만난 14살 도도와도 잘 지내는 편이죠. 이렇듯 오랜만에 건강과 여유를 되찾은 바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드셔? 하지만 온순하던 바람이가 순식간에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사육사가 막대를 만지는 순간이죠. 긴 막대 보면 되게 싫어했고 사람 보면 싫어했고 사람이 뭘 들고 있으면 되게 싫어하긴 했어요. 여전히 막대만 보면 혹독했던 조련 과정을 떠올릴 만큼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바람이. 그렇다면 바람이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요? 오랫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어린이대공원. 이곳 동물원에 바람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7월 9일 그 사자 2마리, 이때 이제 한 배 2마리 태어난 거죠. 동물원에 사는 대부분의 동물이 그렇듯 콘크리트 바닥에서 인공 포육으로 시작됐던 바람이의 삶. 바람이는 2004년 여름 어린이대공원에서 숫사자와 암사자 초롱이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중 한 마리가 죽고 바람이는 이곳에서 12살까지 살지만 개체수가 늘자 김해의 한 사설동물원으로 분양되죠. 그 후 암컷 헤라를 만나 딸 구름이를 낳았지만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영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결국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가족과 헤어져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진 바람이. 아빠 사자인 바람이와 함께 살던 딸 구름이 역시 폐업과 함께 강릉의 한 사설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 바람이 가족의 운명. 비단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대전 광역시 외곽에 있는 한 사설 동물원.
내부로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에 수많은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비싼 값의 먹잇감을 사서 동물에게 제공하죠. 숨을 곳 없이 노출된 좁은 우리,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이를 보는 관람객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시멘트 바닥이기도 하고 활동 반경이 좀 작다 보니까 정치에 비해서 답답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점이죠? 제가 아는 이제 그 서울대공원 이런 데는 막 떠날 수 있잖아요. 동물원에 비하면 여기는 그냥 뭐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좀 깝깝해 보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재에 있는 동물원의 수는 등록된 곳만 127곳. 이 중 29곳의 공영 동물원 외엔 대부분 사설 동물원이며 실내 전시 수준의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동물원들이 실내 동물원이잖아요. 뭐 바깥 바람도 없고 저 햇볕도 못 보고 흙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된 원인은 태생부터 우리가 발전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생긴 동물원이 창경원이었잖아요. 1909년 일제는 창덕궁의 많은 전각을 허물고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을 만듭니다.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제국주의의 위상을 선전하려는 속셈이었죠. 아시아에서 4번째로 문을 열었지만 창경원 동물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그로부터 80년, 동물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많은 사람이 찾는 놀이공원 옆에 조성된 한 공영동물원. 대전 녹색연합 활동가 임도훈 씨, 그리고 송송희 씨와 함께 이곳 동물원의 환경 실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전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이 없잖아요. 그런 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벌써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사 소음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훨씬 후각이라든지 청각이 민감한 아이들인데 너 이제 지겨워하는 것 같다. 모든 야생동물에겐 타고난 생존의 조건이 있죠.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넓은 영역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은밀성. 거의 360도로 볼 수가 있어요. 거의 계속 무방비 상태로 사람들 시선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숨을 곳이 없고 이래서 계속 정형행동을 저 끝부터 저 끝까지 한 친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형행동을 보여요.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의 정형행동. 관람객들에겐 매우 활동성 있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동물의 이런 행동은 심각한 정신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자기의 본성에 반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동물은 어떤 의미에서 학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정신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병이 점점 깊어지고 악화가 됩니다. 정신 이상이 건강의 이상을 많이 초래를 해서 심각하게 죽을 수도 있다. 이렇듯 1909년 창경원에서 시작된 이래 여전히 관람을 위한 전시물로 취급받고 있는 동물들. 이들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은 없는 걸까요? 남미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 동물복지의 선진국이라 알려져 있는 이곳 동물원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생태원 김영준 실장이 나섰습니다.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 Aquí habían aproximadamente 200 animales, entre sobre todo aves, mamíferos y habían algunos reptiles, no tantos. 그러나 동물원엔 어떤 동물도 없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폐쇄된 상태였죠. Bueno, aquí lo que habían eran 6 monos araña, que es el mono más grande que tenemos en Costa Rica. Este es uno de los recintos más antiguos que hay en el Simón Bolívar y era un recinto de fosa. Actualmente, en realidad, el recinto de fosa no se recomienda para este tipo de monos. 사람이 내려다볼 수 있도록 조성된 낮은 구덩이. 우리나라 동물원에선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에겐 매우 좁고 위압적인 환경입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방식의 전시장에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동물을 지배한다는 은연중인 어떤 느낌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동물원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전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Over 17 years. 그렇다면 코스타리카는 어떤 이유로 1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이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을 갑자기 폐쇄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코스타리카판 바람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자 키부. 키부는 17년 동안 이 철창 속에 살며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17년 정도 이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되어진 이 공간에서 살게 되면서 흙도 한번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자 사회적으로 이 친구를 좀 구조를 해야 된다라는 좀 논의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키부라는 개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됐던 동물 같고요. 견고한 쇠창살 속 좁고 습한 키부의 우리. 와, 이 좁은 공간에서 사자가 숨을 수 있었다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17년간 이 좁아터진 우리에서 살았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키부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겨우 100평방미터가 안 돼 보였습니다. 위에는 여기는 밝지만 밑에가 어두운 거는 여기 사자가 17년 동안 여기 살면서 몸을 여기다 부비면서 기름 같은 게 묻은 흔적이거든요. 결국 키부 학대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코스타리카 정부는 작년 이 동물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죠.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은 코스타리카의 마지막 공영 동물원이기도 했습니다. Bueno, lo que se hizo fue que una vez que se decidió cerrar los zoológicos estatales, se organizó un operativo, el operativo Atardecer, que fue en mayo de este año, donde en un día aproximadamente la mayoría de los animales, el 90% de los animales, fueron trasladados a centros de rescate inscritos. 폐쇄가 결정되자 순식간에 생물학자, 수의사,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200마리가 넘는 조류, 파충류, 포유류의 건강을 즉각 체크한 뒤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겼죠.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에 동물이 옮겨졌다는 보호소. 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에서 온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Welcome. 보호소는 자연 속의 정글을 방불케 합니다.
이구아나와 같은 동물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람객과의 사이엔 어떤 벽도 없죠. 갇혀져 있는 데만 들어가게 되면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데 이렇게 풀어져 있는 동물을 대하게 되면 방문객의 문화가 바뀌게 되거든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에게 무슨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문객들이 이런 시설에 와서 어떻게 동물들을 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이 뭐다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생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저 동물만을 보는 것이 아닌 동물이 사는 환경도 함께 본다는 것. 제규어입니다. 주로 남미에 서식하는 사나운 맹수죠. 하지만 이곳에서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Sulara is the jaguar that came from Simon Bolivar. She is about 6 years old. As far as we know, she came to them as a small little baby, and she was raised there. When she arrived here, we were able to do some physical examinations where we found, unfortunately, she has what appears to have a lot of nutrition issues. She has a few problems within her bones. Her teeth have also had a lot of issues, and it appears that she was biting the fence. So she is sleeping right now Okay, over there. on the platform. 제규어처럼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에서 온 이 나무늘보 역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This is unfortunately something that happens with neglect, but as sloths are walking through the trees, they are moving, and the trees will file down their nails so that they don't get extra growth. And unfortunately, it was living in a space where it didn't have a lot of area to move around. 갈고리처럼 생긴 발톱으로 나무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무늘보. 하지만 이 녀석은 좁은 우리 안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기에 닳지 않은 발톱이 생사를 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동물의 생김새와 동작 하나하나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자연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며 만들어 온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저 동물만을 보는 것이 아닌 동물을 통해 자연을 보고 자연을 통해 동물을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이죠. Muchísimos animales y todos en su hábitat natural. Entonces es muy importante que los niños aprendan y conozcan cómo cuidar el medio ambiente, cómo cuidar el bosque para que nuestros animales puedan seguir disfrutando de su hábitat natural. 프랑스의 오래된 도시 리옹. 리옹 중심가에 12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매년 300만 명이 찾아올 만큼 유명한 이 공원에서 단연 인기 있는 곳은 리옹 동물원이죠. 하지만 관람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많지 않습니다. Et est-ce que vous avez trouvé c'est difficile quand même de voir les animaux ou ça... Non, ça va. Après, quand ils n'ont pas envie, ils n'ont pas envie. Ils ont le droit de ne pas avoir envie aussi. Hein. Mais c'est vrai qu'on sait bien quand on peut les voir. Ça fait toujours plaisir. 66종, 400여 마리가 살고 있지만
숲에 숨어 살기에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동물들. Est-ce que vous étiez au courant qu'il y a un panthère ici? Non, je savais pas. Avant de l'entendre, je savais pas. Un petit peu quand même, certains. Par exemple, les singes. Les singes étaient cachés, ils n'avaient pas envie de sortir à notre du lac. 관람객들이 원하는 동물을 보기 위해선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관람객 우선이 아닌 동물의 서식 환경을 먼저 생각해 조성한 리옹 동물원. Avant les années 2000, le parc zoologique de Lyon était un zoo vétuste, avec beaucoup d'installations qui dataient des années 1950-60. Et en 2000, les élus de la municipalité ont décidé de changer le cap. Ils ont décidé de faire ce zoo, un parc zoologique moderne, engagé dans la conservation. Et donc pour ce faire, il fallait changer les espèces hébergées et changer donc les bâtiments. Ça allait en même temps. 1858년에 개장한 리옹 동물원은 프랑스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가져온 동물을 전시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죠. 하지만 낙후된 시설로 인해 동물 학대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쇠창살 대신 호수와 나무가 동물과의 경계를 이루고 또 도시와 숲을 연결함으로써 프랑스 최악의 동물원에서 유럽 최고의 동물원으로 거듭나게 된 리옹 동물원. De ce groupe de zoos-là qui partagent 3 missions principales qui sont d'une part la conservation des animaux in et ex situ, donc c'est-à-dire chez nous, hors de leur milieu naturel et dans leur propre milieu naturel,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la sensibilisation des publics. Au-dessus de ces 3 missions, on doit garder en tête le bien-être animal.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1970년대에 조성된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동물원 역시 오락 기능에서 동물 보존과 교육 중심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옹 동물원도 저희 어린이대공원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거기도 열악한 상황이었었다가 이제 동물 중심으로, 동물 복지 중심으로 거기도 많이 바꿔가고 있고 현재 또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랑 MOU를 맺게 된 거고 또 거기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는 동물 코끼리. 식사 시간이 되자 사육사의 걸음이 바빠집니다. 어미인 캄순이와 올해 7살 된 아들 코리는 엄청난 대식가들이죠. 예, 애들도 맛있는 거를 먼저 먹는 편이어서 사과, 고구마, 당근 순으로 먹고 있어요. 간식인 과일과 함께 제공되는 건초. 하루에 먹는 양이 저희 건초 한 단이 한 25에서 30kg 나가는데 그거 한 단 반 정도를 캄순이하고 코리가 둘이 나눠 먹고 있고요. 과채도 거의 한 70kg 정도로 해서 둘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건초는 바구니에 담아 4m가량 높은 곳에 매달아둡니다. 야생에서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뜯어먹듯 코의 기능을 계속 발달시키기 위한 배려죠.
비록 넓은 초원이 아닌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야생의 본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사육사들. 열대의 야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토 목욕 역시 코끼리인 캄순이와 코리가 가장 좋아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이나 저희 해충들 때문에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희가 황토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황토 목욕하면서 그 바로 피부에 안 닿게 진흙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록 서울 복판이지만 먼 아프리카의 야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캄순이와 코리. 하지만 사랑받고 있는 이 코끼리 모자 역시 얼마 후면 이곳을 떠날 예정입니다. 캄순이하고 코리는 조만간 지방에 있는 전주동물원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공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두 마리 코끼리를 좀 더 건강하게 넓은 공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주동물원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대공원이 73년도에 개원을 했고 75년도부터 코끼리를 길렀는데 이제는 이제 코끼리가 어린이대공원에서 마지막이고 서울에서도 마지막 코끼리가 되는 거죠. 삼촌 가. 삼촌. 코끼리를 각기 다른 차에 싣고 전주까지 운반하려면 분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모자는 전주로 이동할 것이고 서울에선 더 이상 코끼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많이 서운하죠. 서울에 있는 동물인데 저희 이쪽 강북 쪽에선 유일한 여기가 관광 동물원 볼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전혀 아쉽지 않고 코끼리들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쉽지만 자연 친화적인 더 넓은 공간으로의 이동. 이것이야말로 지금 동물원이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물 복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공영 동물원마저 폐쇄해버린 코스타리카는 동물원에서 사육된 동물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동물원에서 구조된 뒤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마친 다음 동물들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 그곳은 도심과는 한참 떨어진 원시 상태의 깊은 숲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지구 면적의 0.03%에 불과할 만큼 작은 나라지만 지구의 생명체 중 5%의 종이 살고 있는 생명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죠.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방사장. 이곳의 모든 동물은 집에서 키우다 유기했거나 동물원에서 구조돼 치료를 마친 다음 자연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온 녀석들입니다. These ones have been deemed fit for release, so they need to spend 3 months here acclimatizing to the forest. And in that time, we will check that they can fly properly and that they are showing the natural behaviours that the animals need to survive in the wild. And when we see those behaviours and when they've had enough time, they will be moved to a release cage where they will then be released into the wild and be free birds.
먹이 하나하나도 녀석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야생의 습성을 고려해 제공되죠. 울타리가 거의 없어 동물은 방사장과 야생의 숲을 마음대로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흰꼬리 사슴도 있네요. 여기 이 코스타리카를 대표하는 사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을 풀 때 그냥 한꺼번에 훅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야생에 적응 못해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연방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지역에 약간 묶여 있다가 천천히 이 지역을 떠나는 그런 장점들이 좀 생기게 되죠. 이렇듯 야생과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사 방식입니다. 이곳에서 적응을 거친 몇몇 녀석이 자연으로 돌아갈 순간을 맞습니다. 도심 속 가정에서 키우다 버려졌다는 회색 매. 무지개 왕부리 새도 마침내 자유를 얻습니다. 관람을 위해 사육되는 것이 아닌 자연의 품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택한 미래 동물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난 여름 강릉의 한 사설동물원에서 오랜 시간 홀로 지내던 구름이에게도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아빠 사자인 바람이와 만날 때가 된 것이죠. 컨디션 좋아요. 지금 이제 마취 전이고요. 좀 이따가 이제 9시에 마취를 시작을 하면은 뭐 간단한 건강검진 하고 나서 트럭으로 옮겨서 청주로 출발을 할 겁니다. 잠시만요. 덩치 큰 맹수인 사자를 먼 곳으로 이동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취는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안 좋아요. 정량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게 한 10분, 15분에서 이제 마취가 되는 거거든요. 장정 너댓 명이 힘을 모아야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훌쩍 자란 사자 구름이. 뭐 몇 개월이지만 정 많이 들으셨죠? 마침내 강릉에서 5시간을 달려 청주동물원에 도착합니다. 조금 더 소리 뺄게요. 오케이. 낯선 곳, 낯선 냄새. 나갔다. 몇 년 만에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흙을 밟아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헤어진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아빠 사자 바람이를 만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아빠 사자인 바람이와 7살 딸 구름이는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고 더군다나 인공포육으로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거의 부개체, 모개체랑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니까 태어나자마자 거의 몇 주령 후에 아마 바람이 딸을 빼냈을 거고
거기서 사람의 손을 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바람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근거는 많이 부족하죠. 합사를 위해선 앞으로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맹수의 세계에선 암컷과 수컷의 합사보다 암컷과 암컷의 합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잠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암컷 구름이와 또 다른 암컷 도도. 이 싸움은 구름이와 도도가 서로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란 걸 알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바람이도 잘 적응했듯이 바람이 딸도 잘 적응해서 최종 목표인 모두가 합사가 돼서 바람이가 지금 보이는 그런 평온함을 바람이 딸도 좀 세 마리가 같이 무리 지어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갈비뼈 사자로 구조됐던 바람이가 걸어온 가난한 가족사 속에 우리 동물원의 슬픈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1909년) 창경원에서 시작된 이래 몇몇 대형 동물원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관람을 위해 전시되고 있는 수많은 동물. 평생 콘크리트에서 살다 콘크리트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구경거리로 태어난 생명은 없다.